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된 아들,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집에도 자주 데려왔습니다. 아들의 친구는 처음엔 한두 번 저녁을 같이 먹다가 자고 가는 일도 많아졌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친구 때문에 경찰서까지 불려갔다는 가족.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오늘 이 제보가 저는 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중학생 아들을 둔 어떤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아들이 새 학년에 올라가면서 좀 달라졌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되게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아들, 뭐 엄친아 같은 아들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새 학년 올라가더니 뭔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지고요. 저녁 먹고 있다가도 연락을 받고 그냥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엄마 저기 용돈을 좀 더 주면 안 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얘가 좀 아무래도 좀 작고 좀 약하고 그래서 이거 학교 폭력 당하고 있는가 보다. 이런 걱정을 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걱정하던 일은 아니었고요. 아들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려고 밖에 나가던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여성은 좀 걱정이 되니까 그냥 친구를 집에서 데려와서 놀아라고 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친구가 정말 착하고 예의가 발라서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요. 친구가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집에 와서 정말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된 거죠. 삼시세끼도 차려주고 주말에 가족 외출을 할 때도 영화값부터 외식비까지 모두 내주고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여성은 아들에게 친구 부모님 바쁘시냐, 너무 자주 놀러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사실 친구가 학대를 당해서 지금은 쉼터에서 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교수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아들 친구에 따르면 이 아이의 아빠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이제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을 한 계부가 굉장히 이 아이를 차별하고 학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원래 아이들만 예뻐하고 이 아이는 차별을 했는데 차별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학대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용돈이나 급식비도 다 이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급식비도 뭐 잘 내지도 못하지만 또 주말 같은 때는 그나마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쫄쫄 굶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집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을 뒤져보니까 고추장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그 고추장을 퍼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추장을 퍼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아프잖아요. 너무 매우니까. 그래서 이제 또 병원까지 실려갔었던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친구한테 맛있는 걸 사주려고 자꾸 용돈을 더 달라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의 몸에서 학대 흔적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지금은 쉼터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요즘 얘기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추장을 퍼먹는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깝고 미안해서 계란 하나 고기 한 점을 더 주려고 했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야근하고 10시쯤 귀가했는데 이 아들의 친구하고 같이 집에 들어왔어요. 이유인즉슨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쉼터에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친구 집 근처에 와 있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아빠하고 같이 들어왔고 지금 들어와서는 너무 배고파하니까 라면을 끓여줬는데 라면을 앉은 자리에서 5봉지를 먹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었다고 해요. 내 아들의 친구인데 정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 이 어머니 입장에서도 정말 이걸 못 본 척할 수가 없겠어요. 네, 그래서 여성이 다른 쉼터들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낯선 곳보다는 친구 집에서 함께 살기를 바라는 눈치였다고 하고요. 결국 여성의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났을 무렵에 중학교 1학년 된 딸이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인 겁니다. 아무래도 잘 모르는 오빠 친구와 함께 산다는 게 낯설고 어색했던 모양이죠. 아들 친구도 눈치를 챘는지 친척에게 가겠다 이러고 집을 나갔는데 며칠 뒤에 여성이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파출소로 달려갔더니 아들 친구가 허름한 행색으로 앉아 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친척 집에 간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본가로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다가 경찰에게 발견이 돼서 그렇게 연락이 갔던 겁니다. 아들 친구는 보호자 번호를 말하라고 하는데 아줌마만 생각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양 변호사님, 이 부모라는 작자들은 뭐 하는 작자들입니까? 일단 저는 이 아들하고 이 제보자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아들을 이렇게 챙겨준 다음에 이 부모를 잘 만나야겠다고 찾아가셨답니다. 봤더니 계부라는 사람 반쯤 이미 술에 취해가지고 눈 풀려가지고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맞긴 맞는데
네가 뭐 대통령이냐 경찰이냐, 내 새끼 내가 때렸는데 왜 네가 간섭이냐, 이런 소리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친모한테도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친모도 남의 아들 남의 일에 왜 끼어드냐, 내버려둬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제보자분이 너무 화가 나지만 다시 경찰을 찾아가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셨답니다. 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아동학대 당하는 중학생 아들, 내 아들의 친구, 이 아이를 도울 해결책이 있을까요?라고 했는데, 자, 박지민 변호사님. 이 지금 집에 데리고 와서 살고 있다고 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끝까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집으로 보낼 수는 없거든요. 시설 같은 데 좀 두면서 아동학대 이거 해결될 때까지 좀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모들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처벌 저는 고소하고 신고했다고 하니까 이게 아동학대거든요. 처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교수님, 뭐 마무리해 주시죠. 지금 정말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두 분 정말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네, 정말 마음 따뜻하시고 아이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경우의 아이들을 왕왕 만나기는 하는데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주거 공간 그리고 심리 치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거 공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쉼터 같은 데도 갈 수 있으면 좋은 곳이라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런 가정 비밀번호를 바꿔놓다니요. 이런 가정보다는 안정적인 시설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어른들이 알아서 그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곳에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상처받은 마음도 꼭 좀 치유받았으면 합니다. 그 교수님 조금 더 편하게 더 말씀 주세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이 사건을 보고 낮에 굉장히 욱했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셨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욱했고, 또 저희 아들의 친구도 이런 아이들이 있었고, 아이고야. 그래서 아이가 괜찮다면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아이 심리 상담을 좀 해주고 싶은데, 그거는 일단 저희가 좀 연락을 해보고요. 이 경우에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 돈이나 여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정말 본인한테 관심이 있는 어른들의 배려와 그다음에 치료, 그다음에 이제 또 친구들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사랑이 있다면 또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아이가 상당히 건강이 큰 상태고 중학교 아이기 때문에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박상희 교수님이 이 아이를 상담을 좀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